안녕하세요. 한 PC방에 나와 있습니다. 뭐 커피나 라면, 조리식품들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선불 시대입니다. 상품권도 다 받고요. 오늘 인터뷰하실 분들, 두 분, 30년 이상 삼국지 장인분 계시고요. 또 안녕하세요. 네, 좀 이따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삼국지 장인분 안녕하세요. 좀 이따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스타시네요. 삼국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보고입니다. 자, 오늘은 코웨이, 그러니까 일본 코웨이 회사에서 만든 삼국지 게임 1탄부터 현재 14탄까지 나왔는데요. 1985년부터 제작이 들어가서 약 지금 꽤 오랫동안 장수한 게임이죠. 이 코웨이 삼국지를 30년 이상 해오신 장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여기 PC방 지금 2개를 운영하고 계시는 약간 지금 보니까 100대 이상인데요. 지금 손님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자리 잡아가지고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김 사장님이시고요. 자, 왼쪽에 또 30년 이상 삼국지 인생을 바치신 우리 또 지인분 한 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이제 차차님이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PC방을 거의 이제 전세 내다시피 해가지고 삼국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게임 삼국지와 실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같이 동시대에 있었던 삼국지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끝장 토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국지 우리가 지금 여기 게임 있죠. 이게 지금 현재 13탄인데요. 이전 버전인데요. 1522년, 그러니까 조선시대죠. 명나라 때 삼국지 연의 소설로서 이제 나관중이 썼죠. 그 전에는 이제 예전에 진수의 삼국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통 사서고요. 그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약 초기라고 보시면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 자체는 일본에서 1985년도부터 시작해서 도스 게임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뭐죠? 스팀이죠? 스팀에서 다운받아서 현재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나? 이거 뭐라고? 전략 시뮬레이션. 전략 시뮬레이션이죠? 예. 그래서 자, 게임인데 이게 예전에 지금 한 30년 훨씬 전에는 이렇게 한글 버전으로 안 나왔잖아요. 그죠? 영어로 나오든지 일본어로 나오든지 그랬죠. 아, 영어, 일본어로요? 네. 그때 그러면 한 조금 어리셨을 텐데 영어나 일본어를 좀 어떻게 하실 수 있으셨나요? 하나씩 눌러보면서 했죠, 다 하나씩. 아, 어떻게 저 하셨어요? 같은 차차님? 경우는 이제 눌러보기도 했고, 네네. 그 영어 사전을 펼치면서, 아, 영어 사전을 펼치면서?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공부를 잘했죠. 아, 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쯤 이제 시작하신 거네요. 아, 게임을 하시기 위해서 영어 사전과 일본어 사전을 뒤지시면서 자, 그렇게 게임하신 걸로. 5편도 봤습니다. 아, 5편까지.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자, 그렇죠. 삼국지를 그때는 뭐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자, 그때 이제 비슷한 게임들 삼국지 말고 일본 게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삼국지는 이제 중국 역사고 뭐 또 뭐 대항해 시대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코웨이 회사.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는 차차님이 좀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이제 있는데. 원하고 2를 즐겼었고, 대항해 예. 네. 죄송해요. 대항해 시대는 그럼 어떤 게임인가요? 이제 대항해 시대는 일단 기본은 RPG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그 모험하는 거를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배를 타고 네. 무역도 하고 해적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이제 메인 스토리를 하나씩 깨 나가는 거죠. 그럼 전 세계를 하면 이제 주인공은 어느 나라? 1탄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투갈 포르투갈 상인이에요? 귀족입니다. 아, 귀족. 네, 귀족이 주인공이고 2탄은 네. 5나라인가 6나라가 네. 주인공이 한 명씩 있어서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르투갈 상선을 타고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시아도 왔다 갔다 하나요? 다 있습니다. 다. 야, 그럼 그거 이제 약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셨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때 도스인가요? 뭔가요? 화면이? 이제 다 도스죠. 아,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 윈도우가 아마 4탄인가 그러면 이제 그때 전 세계를 벌써 공부를 하시는 거네요, 게임으로, 그죠? 공부가 저절로 된 거죠. 전 세계 지리가 야. 공부가 저절로 된 그럼 거죠. 이제- 그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누비니까. 네. 그럼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중국 역사, 삼국지랑, 그쵸? 네. 대항해 시대로 해서 이제 전 세계 네. 지리, 역사를 네. 간접적으로 체험하시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아, 뭐, 그 다음에는 뭐 다른 또 코웨이 게임이 없나요? 대항해 시대랑 삼국지랑 또 코웨이,
그거 있죠. 일본 전국시대를 다룬 신장의 야망. 신장의 야망. 예, 이거는 이제 일본 전국시대의 장수들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 김 사장님이 좀 많이 하셨었죠. 얼마 안 했어요. 예, 그거는 어떤 게임인가요? 신장의 야망은? 지금 코웨이 삼국지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데 뭐 지도가 이렇게 삼국지는 중국이지만 네. 신장의 야망은 지도가 일본 전국시대 배경으로. 그럼 그거는 영어로 나오나 일본어로 나오나요? 일본어로 나오죠, 당연히. 근데 그 게임을 하셨다고요? 예. 영어로 나오는 게임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 모르겠는데. 예. 아, 그러니까 일본어로 나오는 게임인데 그러면 일본어를 그때 좀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게임을 그냥 막 누르시는 건가요? 그냥 눌러본 거죠, 하나씩 하나씩. 아. 왜냐면 메뉴는 대부분 한문으로 다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야, 네. 그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습득을 하신 거군요, 강제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재밌는 게임이 한국에는 별로 없었나요? 그 이후에 좀 뭐 나온 거는 없었나요? 다 일본 게임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나온 게임들은 서풍의 광시곡. 서풍의 광시곡? 굉장히 좀 이렇게 오래된 고전 게임이긴 한데 어떤 시대인가요? 그거는? 판타지 소설을 기반으로 한 아, 그런 그러니까 마마 리니지 같은 그런 배경인 그러니까 거 실제 역사는 아니네요. 그렇죠. 이 뒤에 제가 알기로는 임진록 같은 거 이제 이순신 장군 때 뭐 이런 게임도 있고 그 이후에 한참 후에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코인 게임으로서 그때 같이 했던 거는 저는 연걸전. 아, 연걸전. 네. 연걸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연걸전은 뭐죠? 연걸전은 그냥 JRPG 같은 네. 그 턴제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역사가 어느 쪽인가요, 연걸전? 그것도 연걸전은 삼국지입니다. 아, 이제 그래서 그것도 연걸전이 히트 버전이 쳐서, 다르다. 히트 쳐서 연걸전은 이제 유비 중심으로 나오는 유비가 주인공이 되는 RPG 네. 게임이고, 네네. 그 히트를 쳐서 뭐 조조전 막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왔긴 했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이상 삼국지를 1탄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10에서 14탄까지 현재 나왔는데 지금 거의 다 하신 건 14탄은 지금 다운받고 계시는 것 같고 스팀에서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전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유통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셨던 거죠. 자, 손님이 지금 딱 한 분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 스토리, 삼국지의 스토리를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이제 차차님께서 실제로 삼국지 게임만 하신 게 아니고 삼국지 역사책부터 시작해서 아까 진수의 삼국지도 대충 이제 습득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책은 좀 여러 번 읽었죠. 저도 뭐 한 10년도 더 됐겠지만 그 전까지 한 10번도 넘게 삼국지 연의를 읽었죠. 아, 연희, 그 소설이죠, 소설. 네. 네, 네. 연을 읽었고, 진수의 삼국지는 사실 뭐 관심이 있다 그래도 그걸 구해서 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원서니까. 예. 네. 하지만 비교 책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있어요. 제가 주워 들은 거는 네. 처음에 삼국지에 관심 있다가 워낙에 뭐 누가 딴소리라는 사람한테 많다 보니까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진수의 삼국지를 본 사람들이 네. 야 이거는 실제 역사랑 다르다. 아, 실제랑은 좀 다르다. 그래서 소설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정사 쪽의 개념은 누구한테 주워 듣거나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나 댓글을 통해서 같이 토론하면서 그걸 보고 눈팅을 해서 배우던가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이제 삼국지 전체 스토리 간략하게 제가 이제 대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두 분, 옆에 계시는 두 분이 너무 전문가시라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입장에서 쉽게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요쪽에 이제 일식기록상 지역 명상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 위고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총나라 여기는 항상 분지구 오가 여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고구려가 백제가 신라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오의 위치를 건어 뭐 이런 쪽 단경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지금 비정을 하고 있는데 삼국지가 스토리가 처음에 동탁 막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초반기에 동탁이 나오죠. 동탁 여포는 이분들이 주로 이제 여기 위쪽 여기 사막 지역 쪽 네. 이게 장수리라 보면 그러니까 맞죠? 그 삼국지를 하시던 분은 네. 이제 북서쪽 끝이 맨 위니까 네. 거기는 대부분 서량. 그렇습니다. 네, 이쪽으로 도시가 표현되거든요. 예, 황하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여기가 이제 태행산맥이고요.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꺾여서. 그래서 요쪽 이제 임조 쪽, 그다음에 깐수입니다. 깐수. 깐수에 이제 동탁과 여포가
있고 출발을 한다. 시작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혁명칭에 대한 비정으로 봤을 때는 조조는 아마 그죠? 초현? 네, 초연. 초연이 네.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게임상에서 주장하는 위치나 중국 위치는 네. 뭐 요 정도 되겠어요, 저는 그죠? 그냥 예, 예, 지금은 중국인이라고 해야 되지 예, 않나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유비관우 장비가 있는데 유비관우 장비는 이제 후에 여기 분지에서 여기서 사는 거죠. 성도 맞죠? 그쪽에 나라를 일으킨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한나라 시대니까 후한이니까 여기 네. 이제 시안이 수도고 예, 낙양도 있을 때 이제 여포 동탁은 여기 산에 있고 그죠? 그다음에 나중에 유비관우 장비는 촉에서 살고 그죠? 성지 스토리상 네. 의 전반전에는 이제 후한인에서 네. 시작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수도는 처음에는 낙양이죠. 아 낙양 예. 그래서 이제 동탁 때 그 이동을 하죠. 예, 동탁이 여기 산에서부터 이렇게 신장 위로 쪽에서 와서 이제 낙양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낙양이 수도였고 예, 예. 이제 그 낙양에서 동탁이 이제 황제를 데리고 있으면서 네. 각 제후들이 연합을 해서 동탁을 토벌을 할 때 그때 다시 장안으로 옮기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조조는 초연인데 어딘지 정확하지는 않고 이제 동탁은 요쪽, 예, 요쪽 이제 임조, 이거 황하가 시작되는 부분 쪽이고 유비관우 장비 나중에 이제 촉에서 사는 거고 이제 오나라가 문제인데 송권이죠, 그죠? 송권의 오나라가 이제 이 무안 쪽 요쪽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요쪽 남경 쪽으로 지금 현재는 비정이 돼 있는 상태죠, 그죠? 그렇게 되고 또 유명한 캐릭터가 누가 있을까요? 요쪽 누가 있을까요? 송권.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초기 지금 네. 위쪽으로를 지금 무한이면은 저 여기 장사성 우리가 스토리 초기를 딱 하면 우리 이제 게임으로 네, 얘기를 해야 게임으로. 되니까 척벽대전 쪽이죠, 여기가. 그러면 이제 예, 예. 스토리가 180년대 중후반이 초 스토리 1이란 말이에요. 항상.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장사성 여기서 시작하는데 네네. 근데 무한 근처겠죠. 예, 예. 근데 또- 아주 네. 근데 남경은 나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손견보다 손권 정도 들어와서 이제 수도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삼국지 캐릭터에서 중요한 캐릭터가 이제 원소가 있잖아요. 네, 원소 있습니다. 원소는 또 어디로 봐야 됩니까? 원소는 원래 무슨 태수죠? 게임에서 남피 네, 태수로 나오죠. 게임사에서 남피. 예, 남피 태수. 남피. 네. 그럼 거기를 어디로 비정하고 지금 있죠? 지금보다 좀 국경 정도. 국경 정도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계 추후에 세계 위초고 나라를 세워서 50년도 안 돼서 바로 망한 거 맞죠? 그리고 이제 오나라가 조금 50년 조금 넘어서까지 지속되다 바로 망한 걸로. 예.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 삼국 사기에는 이 위나라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오나라에 대한 기록들도 나와요. 삼국 사기에 고구려와 같이 나옵니다. 자, 이제 게임에서 살짝 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삼국지 지금 13탄이죠? 예, 13탄인데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지도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그렇죠? 조조, 그렇죠? 위나라의 지역이라고 고구려 영토까지 다 여기 태행산맥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여기 태행산맥 있죠? 여기 황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 장안, 시안이 있고 여기 이제 여기가 유비 지역이죠? 여기 분지, 그죠? 유비 성도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도시. 이렇게 나옵니다. 게임이 도시까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 스토리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영토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좀 논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위초고가 게임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위초고 그러니까 일식 기록과 여러 가지 사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게 겹치고 어떤 게 좀 말이 안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자, 지역명 특징을 좀 살펴보신 말이죠. 자, 여기가 이제 건업이라고 나오죠. 오나라의 수도 건업 여기죠. 예, 건업으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난징 쪽이에요. 예, 남경 쪽이고 여기 이제 광릉 유명한 데입니까? 김 사장님 어떠십니까? 광릉 뭐 글쎄요, 삼국지에서는 그렇게 유명하게 그렇죠. 나오진 않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쪽은 건업하고 네, 건업이 후방 지역으로 네. 보는 네.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자, 합비라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합비 쪽일 것 같아요. 합이 여기 있습니다 위에. 예, 근데 실제로 동네가. 합비라는 곳에서 이제 대부분 대규모 전투가 나오고 합비성 전투, 장료 예, 이런 예. 것도 굉장히 유명하긴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지역명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정사와 일식 기록으로 봤을 때는 요 건업 자체가 오나라의 수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남경이에요. 여기는 원래 옛날부터 신라 땅입니다. 남경이고 요쪽 광릉을 뭐라고 보냐면 여기를 양주로 봐요. 여기 양주예요. 양주가 여러분 양주. 신라, 예, 신라의 군사들이 항상 일어났던 데가 양주입니다. 그래서 지역 이름들이 다 실제로는 거의 안 쓰는 지역명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다 비정이에요. 후대에 일본이 비정해주고 중국이 비정해줘요. 여기가 양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남경.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양자강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강이 쭉 흐르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산맥들이 많이 있죠. 이게 이제 신라의 땅인데 신라는 어디냐면 여기 이제 호수 보이십니까? 여기 수춘. 이쪽이 이제 신라의 일시격 합비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옛날에 경주로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신라의 경주고 이 지리적 산세를 잘 보세요. 위쪽엔 황하가 흐르고 여기 양자, 여기 합비고 여기가 신라의 경주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지금 안경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할 안, 경주경에서 안경. 실제로 그래서 여기는 신라, 여기도 안경. 딱 이 지리적 위치가 양장을 흐르면서 산으로 산세가 막혀 있죠. 그리고 여기 산세와 여기 산세. 신라는 원래 산세가 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요쪽 지역이 어디냐면 우한 폐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역이 이제 중국 화족의 동네였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가 이제 또 강성할 때는 백제, 신라가 차지했던 지역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다 산세고요. 자, 그러시면 전투 지역명이 이렇게 지금 오나라로 비정이 되어 있고 위쪽을 잠깐 보실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산이 뭐냐? 자, 이 산이 바로 태산이죠, 태산. 태산이 높달에 하늘 아래 메이로다. 여기가 이제 백제, 여기 제북입니다. 여기 백제의 지역이고 요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여기가 낙양이 있겠죠. 자, 요쪽이 이제 허창도 나오고 실제 존재하는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백제의 당나라한테 뺏긴 이제 도독부 중에 하나인 복양이요? 여기가 이제 복양 이쪽이죠, 이쪽. 이쪽 이제 동명이라는 도독부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도독부가 여기 동명이 있고요. 요쪽 아래쪽에 이제 덕안 도독부가 있어요. 백제 땅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은 위초고가 여기 우한에서 놀고 여기 사천에서 놀고 이쪽 시안 이쪽에서 놀았다. 이렇게 저는 비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이제 북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북평은 어떻게 여기가 원래 조개가 여러분 보시면 조개가 지도가 여기 보시면 북경이라는 위치는 여기 보시면 이제 산맥 바로 아래에 있어요. 북경이 탱원은 탱산맥. 그래서 여기가 북경이 이 조개가 북경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북평이란 말이죠. 근데 북경의 옛날 말이 북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동네가 좀 유명한지 좀 한번 차차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삼국지에서의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지금 북동쪽이죠. 북동쪽에서는 남피가 제일 대도시로 나오죠. 아, 남피가요? 네, 남피가 제일 대도시로 나오긴 하는데 남피라면 여기네요. 네, 근데 이제 남피가 아까 원소가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원소가 제일 세력이 컸던 세력 중에 하나였는데 그 원소를 위협하는 게 공손찬이었습니다. 네. 공손찬 요동태수죠. 공손찬이. 요동태수로 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책에서는 발해태수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현재는 이쪽을 요동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제 공손찬의 또 본거지는 북평으로 나오죠. 게임상에서는. 사실 이 북평이란 지역명은 북경의 예전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코웨이에서 벌써 일본에서는 이 조개가 원래는 북경이고 북평이어야 돼요. 근데 벌써 오른쪽으로 밀어 넣었죠. 여기가 이제 한반도가 나오거든요. 야오닝 반도거든요. 그래서 요 남피도 마찬가지죠. 북경 아래쪽 여기는 사실 여기 텐진 바로 아래거든요. 별거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위치가 이렇게 나온다. 그제 낙양 작양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만약에 요 지역에서 이게 위초고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러 이제 전문가 두 분 제가 요 지도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 이제 고구려가 이제 북경, 동항선 이렇게 간단 말이죠. 태산 요쪽 쪽, 동명 쪽이 이제 백제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요쪽 당항성, 이 백제 땅이 딱 신라 땅이 되고 이게 지리적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위초고가 이게 50년밖에 안 된 지속이 안 되는 나라인데 요게 있을 때 전투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나요? 한번 김 사장님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됐을 때는 삼국지 스토리가 게임상이든 아니면 진수의 삼국지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를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땅으로 보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오나라가 남경까지만 가는데, 건업이 여기까지 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위초가 실제로 이 지역에서 위는 여기 맞잖아요. 촉도 여기 맞고, 그러니까 오가 문제잖아요. 오가 이렇게 됐을 때 혹시 전투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소설이나 게임에서 이런 스토리가 아니 그 삼국지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죠. 그렇죠. 이게 저는 뭐랄까요, 군사학적으로 봐야 되나? 이렇게 어찌됐건 뭐 신라가 이쪽 땅에 있었다 하면은 아래쪽에 아래쪽에 있었다 양주 합비 신라라는 주적을 두고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어차피 삼국지는 소설이고 허구를 바탕으로 하는 거긴 한데 아까 책보고님께서 말씀하신 뭐 이렇게
뭐랄까 역사적인 근거로 해서 신라 땅이 여기 있었다라는 가정, 네. 가정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 그렇죠. 아예 제가 보기엔 삼국지 연이 그 소설 자체가 아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신라 백제 고구려가 여기 있을 때 삼국지 연이라는 그런 전투라든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약소국이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지역명이 여기 있을 때는 뭐 적벽대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아니면 네. 신라라든지 고구려 백제가 네. 이 중국 땅 위초고를 무시해버리고 변방민족으로 무시해버리고서 점령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전쟁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던 시절이라면 가능하겠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 삼국이 정립되고에 지금 그거를 가정하시는데 그 위나라에는 어쨌든 조조가 세웠죠. 예, 예. 조조가 그 위나라를 세우는데 제일 여러 이제 주위의 태수들을 공격을 해서 이겼으니까 위나라를 그 세력을 장악했을 텐데 보통 이제 소설에서는 그 조조의 모든 군사의 핵심은 저기 청주군으로 나오거든요. 청주면 예. 원래 이쪽 산동반도가 청주거든요. 예, 말씀. 이쪽이니까 예, 그 예. 위에 지금 위에 예, 그쪽 태산 위쪽. 예, 예. 조조의 근간은 청주군이다. 제일 최고의 정예 병이다. 네네. 원소를 이기고 청주군을 먹음으로써 조조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쪽에 이제 뭐 백제고 고구려 땅이- 신라면 예, 고구려 고구려 백제 땅이고. 신라면 그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고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조는 그럼 고구려의 뭐 그 지리였다라는 걸 하면은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 너무 나가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게임상이고 사실 원서상에서는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원소 아니 소설에서 네, 청주군이 아, 소설에서는 청주군. 완전히 게임으로 다시 예, 한번 깨 해주실까요? 예, 깨워보겠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조자룡 네, 같은 게 상산조자룡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게임상에서 보면은 저도 이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중산 옆에 네. 조그맣게 어느 쪽에 있을까요? 자, 남평상에 상산이 이 근처? 상산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이 마을 조그만 마을이 여기가 상산인데 네. 상산조자룡이면 이쪽이면은 책 보고 말씀대로 고구려의 보면은 강역이죠. 고구려잖아요. 예, 예. 고구려인데 삼국지에서 주요 인물로 나온단 말이에요. 조자룡. 예, 조자룡. 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뭐 그리고- 탁현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시작하면 평원에서 항상 시작을 하거든요. 상산도 그렇고 비정된 거잖아요. 현재의 도시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 비정된 거지만 비정은 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비정이 다른 쪽이었다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 스토리상 그죠? 그렇겠죠. 뭐. 이게 원래 도시명들이 지금 현재 안 쓰고 있는 도시명들의 대부분이요.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삼국사기에 나온 내용이랑 조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가 요쪽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송건 오나라 송건이죠. 송건이 이제 삼국사기에 뭐라 나왔냐면 236년쯤에 이 위랑 고구려랑 이게 칙서를 보내가지고 서로 동맹을 맺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인지 모르겠지만 동맹을 맺고 송건의 오나라도 이제 고구려한테 사신을 보내는데 삼국사기 뭐라 나냐면 송건이 보낸 이제 오나라의 사신을 목을 베서 위나라로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맹을 우린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삼국사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마이는 또 유명한 캐릭터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김 사장님?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죠. 사마이가요? 그렇죠. 예. 결국은 그 삼국의 통일은 사마씨가 했으니까 위나라라고 보면 되죠. 진나라죠 그때는 이제. 사마이 자체가 예전에는 그렇죠. 위나라의 이제 흔히 말하는 군사였다. 그러니까 네. 그 사마이의 자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진나라를 세우고 그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거죠. 이 삼국사기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우리나라 정통사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보면 사마이가 242년 정도인데 사마이가 고구려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 고구려가 사마이를 도와줬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군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위나라를 도와줬다는 얘기죠. 아까 송건의 오나라 사실은 목을 치고 위나라를 도와줬다 이런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오죠. 자, 그다음에 광구검이 또 나와요. 광구검은 게임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게임에서는 굉장히 좀 약한 존재로 나오죠. 그렇죠. 왜냐면 예. 어차피 게임 자체가 삼국지 연이 기반이기 때문에 소설 기반이기 때문에 예. 그 광궁의 후반 장수니까 그 사실 네. 삼국지가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는 100년이지만 네. 뒤에 한 50년은 거의 비중이 없습니다. 예, 비중이 없는데 그 무렵쯤 좀 전이나 그 무렵쯤에 나오는 장소라서 그래요. 사실은 뭐 크게 비중 있는 장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삼국지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광구검 하면 좀 낯선 캐릭터인가요?
그렇죠. 많이 낯설죠. 아, 많이 낯설어요? 무력으로 치면 한 70 정도? 그럼 지력 한 60 정도? 뭐 높은 건가요? 좋을 때는 한 80대 초반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거의 중요도가 없는 장소다. 이 광구검이 사실 삼국사기랑 중국의 정통사서 위서에 나와요. 네, 그건 뭐-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광구검이 한 246년경 위서에서는 광구검이 고구려를 쳐서 이겼다라고 나오고, 일단적으로 우리 삼국사기 기록에는 광구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게임상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캐릭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전쟁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지역명들이 이제 다 옛날 지역명이고 어딘지 비정은 못하나, 정확한 비정은 요 6위, 그 다음에 여기 장안, 나간 정도고, 뭐 나머지는 다 지금 많이 안 쓰는 지역명들이 너무 많은데, 자,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전쟁의 기본은 보급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보급은 항상 이 중세 고대 전쟁은 이 황하를 따라서 이 군수물자를 날아서 내려서 싸우는 거로 저는, 왜냐면 이쪽이 자원이 풍부한 곳이니까 굳이 이렇게 산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도 양자강도 여기 회수가 흐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타서 뭐 적벽 대전이든 뭐든 이렇게 다 군수물자를 나누는데, 실제로 이 게임상에서는 이 보급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차차님, 이게 강을 따라가나요? 걸어가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보통 게임상에는 인접 도시, 물론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산해관이나 이런 양판관 이런 그런 길목을 막는 이런 뭐 성 정도의 관문은 있을지언정 그냥 도시를 쳐들어가는 거죠. 도시를. 그 보급 개념은 특별하게 뭐 보급대를 얼마나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 나라에 내정을 해서 그 내정을 해서 그 나라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자원이 보급품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소랑 말이랑 막 쌀을 싣고 가고 전혀 없습니다. 이런 장면은 없네요. 그냥 숫자로서 네. 보급이 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저는 거죠.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급의 개념이 게임 속에 들어가면 네. 게임 자체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예, 너무 인터페이스가. 전투 자체도 예. 힘들어지니까 네네. 그냥 그런 걸 다 생략해버린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제 숫자로서 가지만 실제로는 그러면 이 육지 쪽에서 많이 싸우나요? 이게 아니면 이 강을 따라서 많이 싸우나요? 김사장님. 게임상에서 말이죠. 네, 게임상에요. 게임상에서는 여기저기 다 싸우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지만 거의 강에서 나오는 해상 전투는 거의 생략돼 있는 수준인데 그래요? 지금 13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강에서 수중전이 있는 것 같은데 수군들이? 있는 것 예. 같은데 그 전에는 배 타고 싸우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이제 뭐 가면 뭐 성지 5 같은 경우는 이제 진영으로 전투를 하거든요. 네네네. 수진이라고 있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그 성지 3탄에서도 네. 그러니까 뭐 양평관처럼 이렇게 관문으로 그 수중전이 있긴 있어요. 배를 만들어서. 근데 그거는 크게 뭐 그게 수전이라는 의미라기보다 그냥 전투의 하나의 이렇게 뭐 외전 형식 이렇게 크게 비중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고대나 중세의 전투는 이 병력들이 보급품을 갖고 한참 몇 달씩 걸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쌀 속도에, 이동 속도에 맞춰서 걸어야 되니까 상대 진영까지 가기는 너무 지쳐버리잖아요. 그쵸? 몇 달을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 강을 따라서 황하나 양장이나 회수를 따라서 건너는데 그 근처에서 싸우는 게 기본 상식인데, 이제 게임상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싸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또 매력 포인트, 게임의 매력 포인트는 또 장수의 랭킹들, 그쵸? 랭킹들이나 이제 각종 서로 이제 태수들 간의 그런 어떤 그 관계들인데, 일기토가 있단 말이죠? 네. 예, 일기토. 장수가 싸우는데, 이게 이 장수가 싸우는 일기토가 멋있긴 한데, 이게 실제 전투에서 가능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거가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가장 멋있는 부분이라는데, 우리 차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기토가, 그러니까 각 부대에서 중대장급인가요? 대대장급이 나와서 1대1로 먼저 싸우는 거죠? 그 소설에서는 네. 그 이제 소설에서는 네, 소설에서는 일기토가 거의 뭐 전투를 할 때마다 있죠. 물론 거기에 뭐 전투를 할 때마다 있고 한 명씩 나와서 네. 맞짱 뜨는 거죠? 뭐 초반에는 그게 뭐 중대장급이나 대대장급 한데 대부분 또 보면 거의 선봉장들이 항상 네. 거의 일기토 보면 선봉장이면 네. 삼국지연에서 굉장히 좀 그래도 비중이 있는 장소들이 많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막 흔히 말하는 나중에 좀 가면 뭐 대장군 정도도 막 일기토를 하고 그러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저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소리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왜 이게 말이 안 될까요? 아니 인류의 전쟁사를 그러니까 흔히 네. 말하는 소설을 제외하고 네.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네. 그렇게 이제 양쪽에 군세를 딱 세우고 그 흔히 말하는 몇만 명을 세우고 이제 나가는 네. 거잖아요. 한 명이 딱 나가서.
예,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장군이 총사령관이 나가갖고 총사령관이 야, 나가서. 너 총사령관 나와 1대1 한번 뜨고 시작하자. 네. 이 말이 사죠. 왜냐면 죽으면 네. 아니 그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해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서로 그 가군의 수장끼리 만나서 네. 싸울 수는 있겠죠. 전쟁 중에는 예, 전쟁 중에 막 치고받고 하면서. 예. 근데 전시 초기에 딱 한 명씩 나와서 일단은 장을 겨루자. 예. 요거는 좀 진짜 말도 안 된다는 소리.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예. 김 선생, 저는 김 사장님 어떠세요? 일기토는 없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 일기토는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대장이 와서 일기토를 하는 건 없거든요. 네. 보통 보면은 비장들, 비장. 비장이라고 해서 그때 저 뭐 일기토로 유명한 뭐 관우, 예. 뭐 장비, 예. 그 당시에 유비, 예. 그리고 조자룡 이런 사람들이 다들 비장들로서 있었던 그냥 그 당시에 군대를 이렇게 지휘를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었던 싸움 잘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행동대장? 이렇게 봐야- 행동대장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전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병졸로서 뭐나 뭐 타국까지 가서 싸워야 돼. 근데 싸워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려면 그 병사들끼리 싸움을 붙이려면은 사람 흥분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흥분을 시키는 데는 한 두 가지 정도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일단 술을 먹이는 거지. 술을 먹이고 나서도 그 사람의 그렇게 흥분을 시키려면 누군가는 나와서 싸워주고 거기서 누군가 한 명은 죽거나 피를 봐야지 그때부터 사람이 이렇게 피가 끓어오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이렇게 뭐랄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신사적으로 가서 서로 만나서 있으면 서로 대치해 있는 상태에서 니네들 우리 집에 왜 왔냐? 그러면 우리 집에 왜 왔다? 이런 식으로 말싸움만 해서 이게 전쟁이 과연 될까?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그런 이제 이거는- 전쟁의 그 흔히 말하는 그 장수보다 흔히 말하는 그런 병사들이 왜 싸우냐 그 동기부여를 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저는 그 네. 군사들의 사기라고 보거든요. 네. 사기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가 뭐 병사에 사기를 올려야 됩니다, 장군 뭐 이러는데 그 사기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흔히 말해서 징집을 하죠. 전쟁이 터지면 그렇죠. 징집을 하면 지금처럼 전국에서 몰려든 게 아니고 마을 단위로 징집이 돼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소대가 있으면 다 같은 마을 사람이에요. 그 처음에 뭐 왜냐면 군대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상명하복이니까 처음에는 그런 게 없이 싸우다가도 옆에 동네 친구가 죽고 동네 형이 죽고 동네 동생이 죽으면 그런 동기부여가 내가 나라를 위해 아니면 우리 태수를 위해 이런 것보다 그런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죠. 이제 쟤는 죽일 놈인 거죠. 이제 그거는 중반 전투가 네. 벌어지면은 그렇게 되지만은 처음에는 전투가 시작하기 전에는 그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저는 일기토로서에서 그게 표현이 됐다. 그리고 전쟁터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출세를 하기 위한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이 전쟁을 통해서 출세를 하려고 하면은 이름을 알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관들한테 힘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쁨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단지 칼 한 자루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일기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지금 요 상반된 이견들을 들어봤는데요. 약간 좀 그 황산벌 전투가 생각나요. 백제랑 신라랑 화랑 관창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쵸. 신라가. 그래서 피를 봐야죠. 예, 피를 보니까 이제 그쵸 들고 일어나는 사기 진작이 돼서 싸우는 요것도 이제 말이 될 수 있고 한편으로 또 차차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이 인간의 본성상 약간 좀 이런 경우가 있냐 심지어 깡패들 건달들이 싸울 때도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한 명씩 맞다이 뜨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본성상도 그렇기도 하고. 예, 군대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죠. 왜냐면 아니 이 전쟁 배부른 장수는 싸움을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왜냐면 이렇게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배고프고 이렇게 숫자- 비육을 쌓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이견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듣기로 삼국지 연의에서 가장 멋있는 장면은 일기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로만이죠, 그래서 로만.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삼국지는 누가 가장 셌느냐 장수가. 그 일기토로서 자기의 명성을 알리는 네.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나관 중에 삼국지 연의에 잘 묘사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보급 자체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만든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PC방 관련해서 조금 이 게임에 대해서 살짝 이제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이 중학교 때부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신장의 야망이든 대항해 시대며 삼국지를 통해서 세계사를 막 공부를 간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언어도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자라나는 학생들 어린이들이 게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PC방보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차차님. 저는 그 도구하고 목적을 분명하게 보자는 주의입니다. 예. 도구랑 목적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이 이제 우리 세대나 우리 윗세대 지금의 이제 기성세대 정도만 해도 이제 게임을 어느 접하거나 아니면 접하지 않았던 세대하고 공존을 하는데 그 게임을 안 좋게 봤죠. 어렸을 때 오락실 가면 혼나고 굉장히 안 좋게 봤죠. 예, 그리고 집에서 게임만 한다고 혼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우리가 보통 칼을 얘기할 때 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도 쓸 수 있지만 요리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내는 도구로도 쓸 수 있죠. 게임은 네. 그런 거라고 봅니다. 네. 예. 뭐 칼이 그래서 게임이 나쁘다 그러면 야 칼이 나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런 정도로 봐주시고 그리고 게임으로 통해서 배울 게 많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배울 게 많다. 예. 그러니까 근데 잠깐만요. 이런 스토리 게임 같은 거는 역사적인 스토리 게임을 배울 수 있는데 뭐 슈팅 게임이나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배울 게 있나요? 핸드폰 게임 이런 거 막. 왜 못합니까? 슈팅 게임 하면 네. 그 순간순간의 순간 판단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순간 판단요? 네, 네. 뭐 그러니까 뭐 게임을 어떤 거에서든지 야 이 게임은 엄청나게 유익해 어떤 게임은 엄청나게 유익하지 않아 뭐 이런 거를 굳이 그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예. 제가 알기로는 또 그 흔히 말하는 외국 그 게임에 있는 동영상이나 영상 정보를 외국에는 그거를 고증해서 학교 교육자료나 고등학교 교육자료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절제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좋은 게임들 조금씩 시켜주는 거는 예. 충분히 아니, 긍정적이다. 게임만 아니고 뭐든지 절제는 해야죠. 뭐든지 절제를 예, 해야 된다. 절제는 하는데 그 절제도 사람마다 다른 거고. 예. 그런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나쁜 거라고 규정하기면 보다는 안 된다라고. 좋은 말씀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김 사장님은 여기 PC방이 지금 코로나가 지금 거의 3년째라서 네. 지금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코인 이더리움 캐서 연명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 좀 게임을 어떻게 접근을 아이들이 해야 되고 PC방을 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하는 게 옳은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TV를 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부모님들이. 맞습니다. TV를 보지 마라. 네. 30분 이상 보지 말아라. 1시간 이상 보지 말아라. 그때 저희가 TV를 못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밖에 나가서 구슬치기를 한다든지 비석치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자치기를 하고 논다든지 네. 오징어 게임을 하고 논다든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했었는데 너무 옛날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그러고 놀았어요. 그러세요? 그런 시대시구나. 예. 그런 식으로 게임을 어떤 식으로든 게임은 인류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든 게임들이 있어 왔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영어로 근데- 따지면 이것도 게임이고 그것도 그렇죠.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들은 그 당시 뭐 비석치기,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거라도 하고 살았지만 지금 아이들은 그런 게임 문화 자체도 없어져 버렸어요. 네. 애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핸드폰 게임이라든지 이런 다른 놀이 문화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자연스러운데 어른들은 게임은 나쁜 거다. 게임은 나쁜 거다.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우리 어렸을 때 다들 알았잖아요. TV가 왜 바보 상자냐. 그렇죠.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수긍 한 척만 했지. 그 욕망을 숨길 수가 없죠. 뭐 그렇죠. 부모님 몰래 어떻게 네. 보려고 아니, 하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예. 뉴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은 빨리 변한 것 같아도 사람의 생각들은 세상이 변하는 속도만큼 맞춰주지 못하니까 맞습니다. 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은 저희들 보면 아빠들은 아이들이 PC방을 다니고 게임을 하는 거를 이해를 해주고 좋아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엄마들이 사실 싫어하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싫어하는 동의는 하지만 감히 입으로 낼 수 그렇죠. 없는. 네네네네. 그 이유를 보면은 여성분들 게임 많이 안 해서 그런가요? 그죠. 여자분들은 자기 남편이 어디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집에 있으면은 설거지라든지 빨래일이라든지 가사일을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데 항상 자기가 봤을 때는 남자들이 게임만 한다 이것 때문에 불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게임하는 것도 불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꾸 지금 보면 정권에서 보면 박근혜 정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유은혜 장관, 여자들이 어느 정도 권력을 쥐으면은 게임은 항상 탄압을 하고 핍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남녀 이건 젠더 갈등으로 아니, 근데 잘라주셔도 돼요. 근데 김 사장님 근데 PC방 지금 한 몇 년째 운영하시는 거죠? 한 15년 정도, 15년 동에서 15년 이상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한 100대가 넘는 PC방 한 3개에다가 지금 2개가 좀 2개로 줄어드신 거죠? 한 15년 벌어먹은 거 이번 코로나 시기에 그냥 다 까먹었다 보면 됩니다. 또 손님 한 분 계세요. 예, 일단은 지금 그래서 1,000원 벌었어요. 1,000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필요하다. 저는 이제 여성의 분들의 인식 전환이라고 그렇게 그거 볼 하면 수도 있지만 좀 너무 저는 이제 좀, 결국은 예. 그게 기성세대의 인식 전환. 전환이 필요하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게임이 단순 게임부터 시작해서 역사물도 많고 실제로 영화 같은 게임이 너무 많아요.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래서 이 삼국지 같은 경우도 한번 깨려면 이게 통일을 하는 거잖아요. 위초고 장수로 이게 삼국 통일하는 거죠. 예, 통일을 하는 건데 이게 뭐 한 며칠 걸리는 거죠. 게임을 하면. 그죠? 그렇죠. 요즘 게임들은 그렇게 빨리 안 끝납니다. 그죠? 몇 시간 영화를 감흥이 계속 나타나는 게임이라서 자, 오늘 이렇게 약 30년 이상 삼국지에 매달리셔서 삼국지를 사랑해 주시는 두 전문가 분을 만났습니다. 대중 전문가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깊숙이 들어가신 게 아니고 이제 삼국지 게임과 삼국지 연의로 배우신 분들이라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초고가 요 지역에 있을 때 과학 일식 기록과 지금 사서의 지역명들과 했을 때 어떻게 충돌이 되고 어떻게 문제가 생기나를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곁들여서 토론해봤습니다. 요 지도 괜찮으시죠? 문제 있습니까? 선생님? 서찬님? 저는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예. 비정을 지금 과거의 네. 지역명이니까. 예. 그렇죠. 오나라가 문제네요, 위나라는 그죠? 뭐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를 가정했을 때 삼국지 소설 자체도 아예 얘기가 되지 않지만 전투나 그런 여러 가지 그 성립 예, 자체가. 예. 왜냐면 인물들부터 인물이 태어난 것부터 시작하니까. 그거 다 비정이니까 동네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뭐 굳이 정사에서도 그런 역사적 사실은 비슷하다라고 할 텐데. 예, 아까 정사에서는 제가 삼국사기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구려 위주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진수가 적은 진수의 삼국지는 정사에서도 네네. 뭐 인물에 대해서 뭐 폭풍을 치고 이런 거지만 뭐 네. 역사적 뭐 예를 들면 조조가 어디서 태어났고 뭐 음. 유비가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거는 비슷하게 나와 있을 텐데. 네네. 그럼 진수의 삼국지도 그치. 부정이 되겠죠. 진수 삼국지 그 지역명들이 비정을 한 거죠. 그냥 추측을 해서 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예. 나건진 삼국지는 정말 소설이니까? 잘 쓴 소설이지만 잘 쓴 소설이지만. 진실 20%와 80%의 뻥으로 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명들이 좀 네. 비정이 좀 돼야 된다. 네. 제대로 된 비정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김상님 마지막으로 요런 그때 상황 자체가 위초고가 약 50년 정도 버틴 이 나라가 뭐 고구려는 막 거의 한 900년 역사, 막 신라 1000년 역사인데 이렇게 변방에 있었다면 요런 스토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번만. 굳이 책보고님께서 주장하신 이 지도와 삼국지를 대입을 해본다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냥 지네들끼리 조그만 놈들끼리 네. 투닥투닥한 거? 50년 동안 투닥투닥. 그렇죠. 그리고 이쪽 뭐 이 신라 영토인가요? 여기 노란색이 다 우리 동이족의 영토입니다. 동이족 영토는 동이족에서는 관심도 쓰질 않았던 그냥 변방에 제후국들. 국가들끼리 네. 지네들끼리 투닥투닥한 그런 정도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소설로 이제 미화를 시켜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조선시대 소설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그죠? 1522년. 그죠? 예, 그러니까 임진왜란 바로 전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PC방 다 같이 친구들이랑 와서 이렇게 게임하는 건 좀 건전하잖아요? 건전하죠. 예, 요즘 그래서 여기 담배도 안, 딴짓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담배도 안 피고 저렴하고. 있죠? 예, 네. 저렴하고 여기 밥도 먹을 수 있고요. 네. 예, 길거리에서 다치지도 않고. 네. 예, 그래서 절제만 해서 좀 여러 가지 경험들 하실 수 있도록. 가끔은 절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아이들이요. 절제를 아이들. 안 해봐야 절제를 하는 아니, 거예요. 아이들 얘기하는 거죠. 예, 밤새고 놀아야 예, 굉장히 나중에 건전한. 안 좋다는 거 알아. 예, 요즘 뭐 음식도 다 해서 주시니까 그죠? 예.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예, 요즘은 다 이렇게 선결제로 진행이 되니까 큰 네. 문제도 없고 그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예, 고수님들 삼국지 예, 게임 고수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